저는 포항에서 이제 학부, 석사, 박사를 마치고 그 포항 직무연구소 창업에 관련되면서 오랫동안 이제 학교에 있었습니다. 이따가 이제 2012년 경에 이 당시 이제 중소 제조기업의 어떤 뭐 자동화에 활용할 수 있는 로봇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착안을 하고, 우리가 이런 중소 제조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로봇과 이런 로봇들을 활용한 다양한 자동화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뉴런을 창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처음에는 특별한 준비를 했었던 것은 아니고, 창업을 하면서 이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이렇게까지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대부분의 그 엔지니어들이 창업하는 경우에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기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매번 이제 사실 도전이었어요. 창업은 생각보다 창업은 뭐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초기에 가졌던 아이디어나 어떤 기술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제품화를 하거나 시장에 진입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 초창기는 많은 어려움들이 뭐 기술적인 개발이라든지 자금 이런 데서 있었지만, 사실은 이 기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했었어야 했는데, 뭐 그렇지 못했던 것들이 나중에 좀 크게 그 숙제로서 많이 다가왔을 거예요. 뭐 초창기는 한 2년간은 정말로 이제 한눈 팔지 않고 그냥 그 연구개발과 뭐 기술개발에 매진하는 것으로서 그냥 이렇게 기업을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시 한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금 더 기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조금 더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차근차근 수행했더라면 제가 그 이후에 많이 이제 겪었을 어려움들을 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로 보면 한 40대 중반에 창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르게 이제 창업으로 승부를 내고 싶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초창기에는 제가 좀 활용할 수 있는 제 개인 자본 그 범위 내에서 제가 한 2년 정도 열심히 연구개발을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본이 그렇게 뭐 터무니없이 이제 작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연구개발 자금이라든지 상품 개발을 위한 자금들은 다양한 이제 연구과제들, 특히 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의 연구과제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질문하셨지만 자금과 이제 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이 그냥 이따가 제가 내일 창업해야지 하고 이렇게 창업한 케이스였거든요. 실은 제가 창업하고 나서도 한 2주 정도는 제가 혼자서 그냥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구인 공고를 내면서 합류했던 친구들이 다 베트남 친구들이었어요. 베트남 출신인데 뭐 한국에서 이제 학위를 받았던 그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사실 뭐 포항공대 우리 학교 후배들은 그 당시에 뉴런웨카에 합류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이제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뭐 합류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당시 이제 그렇게 외국인 친구들 그리고 뭐 일반적인 그 인사 채용 과정을 거쳐서 사실 우리 회사에 가장 먼저 지원하는 친구들은 그냥 다 채용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초창기 굉장히 이제 한국식 그라지 창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양주에 제가 살고 있는 좁은 아파트 옆에 정말 창고 같은데 7평이었거든요. 7평짜리에서 시작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년 정도 열심히 이제
고생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는 좀 나이가 많아서 창업을 했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본 사업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일단은 외부 자금 유치나 뭐 정부 과제 이런 데 좀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본인의 사업에 많이 집중을 했었고요. 일단 팀 구성은 오히려 그냥 그런 그 능력이 있는 외국인들이 좀 초창기 합류함으로 인해서 그 친구들한테 충분히 연구개발할 수 있는 뭐 시간과 뭐 부족하지만 자금을 공급하면서 그 친구들이 함께 무엇인가를 해서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은 이제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 학습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냐면 사실은 우리 대부분 엔지니어들인데 엔지니어들은 아주 훌륭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창업을 하지만 그 창업 과정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이 기술과 별개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자그마한 창업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조직 문화 이런 데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 회사가 기술 개발을 잘하고 훌륭한 제품이 나오고 시장에서 조금 인정을 받고 매출이 올라오면서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하고 나이도 않은 생각합니다. 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고 어떤 식의 조직 문화를 내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 이 친구들 평가하고 평가하고 상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제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기업을 창업했을 당시에 엔지니어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또 배워야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또 그런 기업이 보다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시리즈 A 투자를 받고 뭐 이런 ABC 이런 1년의 투자 과정을 거치면서 투자자들과 소통하고 조금 더 이제 IR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성장을 이제 배워야 될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이 직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온라인 시켜가면서 조직 문화에 정착시켜서 우리 기업을 성장시킬 건가 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재무, 뭐 노사 굉장히 많은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지 않으면 경영자로서의 어떤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고요. 그 한계는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뭐 엔지니어들이 여러 가지 꼭 창업이 아니더라도 항상 주어진 자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존의 것들 중에서 필요가 없거나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학습해 나가는 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우리 때와는 조금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창업을 하려면 적어도 엔지니어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갖춘 이후에 그러니까 적어도 뭐 석사든 박사든 충분한 엔지니어로서의 역량을 갖추어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우리들이 창업을 했었는데 반해서 최근에 우리 이제 후배들 보면 정말로 뭐 학부 중간에도 휴학을 하고 막 창업을 하잖아요. 사실은 엔지니어로서의 충분한 기술적인 역량을 배양했다라기보다는 어떤 뭐 아이디어라든지 뭐 또 굉장한 실행력을 가지고 정말 도전 정신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좀 들어서 우리와 조금 다르긴 할 텐데 여튼 제 기준으로 보면 저는 그래도 창업자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아이템에 대한 그 뭐 공학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중요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초창기는 계속 기술적으로 역량을 계속 배양해 나가고 우리 그런 것들이 또 훌륭한 팀들을 만들고 그 팀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는 사실 이 본인의 엔지니어 역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 하고 있는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조금 더 넓게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기술적인 역량이 약하면 약할수록 자기가 초창기에 가졌던 아이디어, 우리 소위 말하는 뭐 피보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상한 분야로도 막 사업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기회를 잘 보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역량이 좀 있으면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되고 내가 언제 이게 아무리 기술이 훌륭하더라도 사업화가 안 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지속시켜 나갈지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제가 지나고 나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게 이 경영이나 조직 문화,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경영자로서의 역량은 언제부터 키워야 하느냐 라고 하면 저는 지금은 항상 얘기해요. 직원이 한 명 있을 때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혼자 할 때부터 내가 조직 문화를 우리 회사에 뿌리 내려야 되거든요. 좀 어떤 얘기냐면은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처음에는 모든 것들을 희생해 나가면서 회사에 올인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제가 우리 회사를 어떤 식으로 꾸리고 싶다에 대해서 그것과 내가 하는 이게 너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직원들이 한두 명 들어오는데 분명히 저는 우리 회사가 글로벌이 굉장히 이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 문화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대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한 명 있을 때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걸 이제 못했던 게 알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 명일 때부터 우리 조직 문화를 잃었고 우리 업무에 대한 우리 어떤 뭐 자세는 잃었고 우리들의 미션이나 비전은 어떻고 우리는 이런 기업 문화와 복지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왔으면 굉장히 좋을 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분명히 이거 두 개의 밸런스를 맞추기 힘들지만 적어도 초창기부터 분명히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뉴로메카는 저는 처음부터 일단은 뭐 대한민국 1등, 뭐 글로벌 넘버원, 적어도 우리들이 하고 있는 중소 제조 공정 자동화 분야에서는 우리가 1등인 로봇 기업이 되겠다라는 걸 처음부터 명확하게 사실을 그 목표는 명확하게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1등이 되기 위한 전략과 그냥 1등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잘 성장시켜 나가는 전략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뉴로메카는 그거는 뭐 개인적인 좀 성향 차이도 있겠지만 저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1등이 되기 위한 비전을 계속 제시해 나온 것들이 굉장히 좀 주요한 원동력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들을 항상 자극시키는 그런 영감을 주는 것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1등이 될 건지 중소제조기업 자동화 부문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시장은 새롭게 열리는 시장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계를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이 로봇 자동화를 뭐 시스템이나 솔루션이 아니라 서비스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로봇을 서비스로 우리가 활용했을 때 어떤 IT 플랫폼 기반의 그런 뭐 구독 서비스 할 수 있을 건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산업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전을 제시를 했을 거예요. 이런 비전을 제시했던 부분이 뉴로메카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크게 좀 초창기 투자도 많이 받고 성장할 수 있는 현재 그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비전 제시와 더불어서 실제로 제가 제시하는 비전을
빠른 시간 내에 적어도 시장이든 업계에 내보일 수 있는 제품화하거나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선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로메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중소제조기업, 로봇 자동화 분야는 사실은 정립된 기술이 거의 없는, 아직까지는 무주공사는 어마어마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선두 위치에 있음으로 인해서 사업까지를 같이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이게 성숙한 시장이면 기술보다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더 중요해질 수 있는데 현재는 두 개를 함께 갈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유로메카는 이 유로메카 성장의 어떤 구비구비마다 이 변곡점이 되는 여러 가지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실은 좀 마음을 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크게 한 그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적어도 우리 이제 포스텍 출신의 그 동문들은 그 뭐라고 해야죠? 어떤 소속감이나 이런 것들이 꽤 이제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항공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들을 일단 잘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선배 기업이라든지 교수님들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선후배들, 동창들, 동기들, 이 후배들한테 같이 이제 뭔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에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이나 사업적인 측면 이외에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 지금 일터, 직업 공동체, 일터 공동체에서 같이 일하는 멤버들이나 우리 지역 사회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하고 더 나아가서 대부분 이 포항공대 출신들은 포항공대 우수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포항이나 포스텍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으로 계속 생각을 해 나가면서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경영이나 이 매니저, 리더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는 공부와 그 실천을 통해서 자신만의 경영 스타일을 확립을 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리더의 어떤 크기를 넘어서서 사실 조직 성장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리더는 동시에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구성원들, 이 팀원들, 매니저들의 역량의 총합을 합친보다 더 크게 키워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을 계속 생각을 해볼 때 그 경영자가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것들이 회사 성장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굉장히 제가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후배 창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제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사실 엔지니어링 플랫폼의 총알은 자동차였고 이것들이 이제 컴퓨터로 넘어가다가 가장 최근에 보면 이제 전기차가 왔잖아요. 그러다가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이 모든 엔지니어링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을 사업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로봇이 되고 있거든요. 로봇은 단순하게 기계나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AI, IT들이 통합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자동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로보틱스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는 로봇 자동화가
이게 뭐 추구해야 할만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으로서 많은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로봇 산업 자체는 국내 성장을 할 것인데 그 속에서도 뉴로메카는 크게 두 가지 트렌드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굉장히 자동화가 아마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범용으로 쓸 수 있는 다양한 로봇 자동화 기술도 계속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보다 더 전략적으로 특정 도메인, 엄청 시장 성장성이 있는 도메인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화 성장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토스텍은 포스코와 굉장히 긴밀한 어떤 협력관계 있잖아요. 그러면 포스코의 그룹 그 내에 있는 철강 분야의 다양한 자동화, 그리고 현재 포스코 그룹 내에 있는 2차전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항 지역에 있는 에코프로 비엠 같은 그런 2차전지 제조 공정 자동화, 이런 자동화 시장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전략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메카는 그런 전략적인 도메인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한 대기업들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런 전략적인 자동화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고 일단 성장시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뉴로메카의 비전 중에 하나는 우리가 포항에 포항 로봇 비즈니스 베이라고 해서 지역 경제에 기반한 로봇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거기 앵커 기업으로서 뉴로메카가 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련된 철강이나 2차전지 중 자동화의 어떤 자동화를 선도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동시에 이 로봇 자동화가 굉장히 대중화될 것이다. 그래서 보셨지만 현재 뉴로메카는 이 푸드테크 자동화 분야에서 굉장히 푸드테크 시장, 자동화 시장이나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현재는 교촌과 같은 치킨, 튀기는 로봇들의 우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 보셨지만 다양한 커피 솔루션이라든지 빕스에 들어가는 우동, 쌀국수 솔루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납품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학교의 어떤 대량 급식과 관련된 자동화에 좀 굉장히 많은 기술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추세들이 아직은 일부분에 머무르어 있지만 향후 한 5년, 10년 이내에는 이 로봇 자동화가 전반적으로 사회라든지 서비스 현장 많이 이제 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자동화가 대중화되는 트렌드에 대처하기 위해서 뉴로메카는 전체적으로 아까 수평적인 밸류체인들, 다양한 플랫폼과 관련된 기술들, 기반 기술,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내재와 내부적으로 통합하고 있는 동시에 수직적으로도 스마트팜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주항공 로보틱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다양한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기술 개발을 하고 사업화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주요한 흐름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저도 포스텍 기반의 창업 후배 창업가나 현재 같이 이제 창업한 기업들 중에는 이 로봇 자동화와 통합해서 사업을 더 키워낼 수 있는 다양한 잠재력이 있는 분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협업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조금 더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드는 데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